알바니아는 1인당 GNI가 210달러로 유럽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일반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 문화 및 역사 측면에서 많은 것을 제공하는 안전한 여행지입니다. 위험이 완전히 없는 곳은 없지만 상식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면 안전하고 즐거운 방문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니아의 낮은 생활비는 알바니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주택, 음식, 교통 및 기타 일상생활 필수품 비용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대부분의 신규 이민자들은 티라나를 거주지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나라야? 한국의 한 집안에서 엄청나게 놀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나라에선 생각도 못 해봤다는 모습에 한 걸음에 한 번씩 놀라는 중인데요. 이 여성을 놀라게 만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니아 출신의 클레아라고 합니다. 알바니아라고 하면 많이들 낯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나 알바니아는 남유럽의 발칸 반도 서쪽이 위치한 나라인데요. 딱히 나라의 자랑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나라이죠. 어딘가에서 설명을 할 때면 그냥 유럽의 최빈국이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상을 제대로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알바니아는 무엇을 상상하던 그것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니아 수도는 티라나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몇 시간만 나가면 정말 처참한 광경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쓰레기를 태우는 검은 연기가 치솟는 곳에서 갓난아기를 업고 있는 10대 청소년이 고철을 줍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 근처에는 천막으로 이어진 빈민촌이 꼭 있죠. 상수도 시설이 없어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대가족을 유지하는 가구가 꽤 있습니다. 그런 곳은 10명씩 모여 사는 게 보통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위에 말한 것처럼 고철을 모으거나 구걸을 해서 살아가고 있고, 아직 그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쓰레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뛰어놀고 있곤 합니다. 씻지도 못하고 위생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곳이다 보니 아이들은 피부병이 발병이 되면 낫질 않아 흉터투성이가 되곤 하죠. 그리고 그 속사정을 보면 더 슬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난으로 인해 10대 초중반이 되면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입을 줄이려는 방법이죠. 그렇게 10대 중반의 엄마가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니아는 만 18세 미만은 결혼할 수 없어서 그런 아이들이 낳은 아기들은 출생신고조차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지조차 모르는 아이들 중에 일부분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미지가 얼마나 유명한지를 알 수 있는 게 영화에서 유럽 인신 매매하면 꼭 알바니아가 언급되곤 하죠. 저 역시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꿈은 사치였고 목표는 그저 돈벌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근접 국가인 그리스로 미립국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미립국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좋지 않은 행위라는 걸 알지만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에서 사기라면 사기일 수 있는 외국인 대상으로 그리스 토박이인 척하면서 가이드를 한 것이었죠. 물론 그렇게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스의 자랑거리나 유명 관광지에 대해서 빠삭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 한편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였는지 가이드로서는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한몫하게 된 게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나름 호감형의 외모와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성숙한 외형을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 보기 좋은 모습이 있어 사람들이 저를 찾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몇 년간 일을 하면서 나름 돈벌이가 괜찮아서 알바니아에 있는 부모님과 동생들의 생활 사정도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저 혼자만 고생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운 것 같아 상당히 뿌듯하면서도 너무나 고독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 외로움과 우울감이 한편에 크게 남아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때는 많은 남자를 생각 없이 만나곤 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얼굴이 터질 정도로 창피하단 생각만 듭니다. 그렇게 항상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도중 제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어느 회사에서 단체로 워크숍을 왔고 그 회사의 휴식 시간에 관광 가이드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창피한 사실이지만 한국이란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지했으면 한국이란 나라의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처럼 백인이나 흑인일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첫 만남의 날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곤 중국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이드 입장에서 중국 관광객은 생각보다 상대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많습니다. 본인들의 중대가 상당히 강하고 쉽게 통제가 되지 않아 유적지나 휴양지에서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니까요. 그렇게 긴장하면서 인사를 하고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는데 중국인이랑은 다르다는 걸 곧장 알 수 있었습니다. 나름 가이드 일을 오래 하다 보니 그 집단이 풍기는 분위기나 말투에서 그들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데 자신감은 있지만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들을 사용하시더군요. 그렇게 다행이란 생각을 안고 그리스 가이드를 시작했죠. 그리스의 역사나 행적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특이한 사건이나 일화를 말해주며 좋은 분위기로 가이드는 이어갈 수 있었고 마지막 날까지 정말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본 게 정말 오랜만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마지막 날 회사의 권유로 다 같이 호텔에서 술을 한 잔 같이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회사 직원 한 명과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던 걸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느낀 편안함 때문일까요? 저는 알바니아의 이야기를 했고 그걸 듣던 그 직원은 한국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더군요. 전쟁이 끝나고 윗세대의 노력으로 반백년 만에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고. 근데 들어보면 지금 알바니아의 상황이 그 당시의 한국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 분명히 어느 정도의 동기만 부여된다면 알바니아도 금방 발전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에 마음속에 생각도 안 하던 알바니아 이야기에 눈물이 조금은 나더군요. 그렇게 그 직원에게 많은 위로를 받고 우리는 이메일을 교환하고 나중에 다시 꼭 만나서 이야기를 더 하자고 약속을 했죠. 그렇게 그들은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저는 또다시 쳇바퀴 돌아가는 일상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룻밤의 환상은 제 머릿속에 강렬히 남아서 그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정을 나눴고 그 사람은 한 달 뒤에 다시 그리스를 오게 되었죠. 그 당시엔 자세히 보지 않고 술에 취해 봐서 정확히 모습이 기억이 안 났는데 VO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상당히 멋있음을 알 수 있었죠. 훤칠한 키에 적당히 운동을 한 듯한 몸과 피부도 어느 정도의 관리가 된 것인지 작은 흠집 하나 없는 얼굴이더군요. 그렇게 저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내고 그 남자와의 일주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가이드로서가 아닌 그냥 친한 지인으로서였죠. 그래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 등 저의 취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취향을 마음껏 보여주고 그와 저는 사랑을 하게 되었죠. 정말 남자에게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고 이 남자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먼 거리를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오래는 못 갈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제 감정을 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만 같았죠. 그렇게 그 남자를 돌려보낼 때 정말 억울하고 슬퍼서 눈물이 너무나 많이 나더군요. 그렇게 돌아간 남자와는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세상이 좋아져 이렇게 먼 거리를 곧장 연락을 할 수 있는 메신저가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제 슬픈 맘에 위로가 되어 주었죠.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그 남자는 제게 한국으로 올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도 저와 함께한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평생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한국을 돌아가자마자 부모님을 설득했다고 하더군요. 그 시간이 한 달이 걸렸고 먼저 말하면 설레발이 될 것 같아 혼자서 일을 다 처리하고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거절할 거란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일주일간의 우리가 가진 정신적 교류는 정말 질이 높게 느꼈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도 고민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한국을 가서 그 남자와 사는 건 제게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는 딸린 식구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고 제가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힘들어질 게 뻔하죠.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다가 이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과 동생들은 집안의 걱정보다 제가 한국을 가서 살면 고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먼저 하더군요. 에리.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집안 은 강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생들도 다 성인이 되고 에리. 본인의 몫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니 제가 괜찮으면 가족 걱정하지 말고 한국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정말 고마웠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도착한 처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70년 전 전쟁이 있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만큼 발전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정말 엄청날 정도로 발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저를 마중 나온 그 남자와 인사를 하고 그 남자의 손을 잡고 그저 따라갔죠. 그렇게 우리가 같이 살 집이라고 간 집은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본 높은 건물의 집이었는데 새로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더군요. 그 남자가 결혼을 한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해준 집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그렇게 집을 들어가고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는데 이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제가 미래에 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찬장이 스스로 열리거나 레인지 후드로 바뀌고 침실 안쪽에 빌트인 되어 있는 스타일러라는 옷장 모양의 의류관리 전자제품은 다림질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좋은 제품이었죠. 그리고 조명도 월패드에서 한 번에 다 조절이 되는 조명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에 달려있고 화장실에 자동 시스템과 핸드폰 거치대까지 있고 집안에서 엘리베이터를 올릴 수 있다는 것까지 계속 놀라고 있으니 그 남자는 오랜 시간 비행을 하고 왔으니 씻고 좀 쉬라고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조금 피곤했던 면이 있어 씻고 조금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좋은 침대와 이불을 덮고 말이죠. 그렇게 자고 있었는데 깨우더니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정말 놀랄 정도로 요리를 잘했습니다. 놀라서 물었더니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배달을 시킨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높은 질의 음식을 배달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그래서 느끼는 걸 그대로 말로 전했죠. 이 집 밖으로 안 나가고도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듣더니 정말 크게 웃더군요. 그만큼 웃긴 이야기인가 했고 그렇게 우리는 그날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정말 꿈만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아직도 꽤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꿈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행복을 제가 느껴도 될 정도인가 할 정도로 말이죠. 좋은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좋은 생활 환경까지 말이죠. 이런 삶이 70년 만에 이뤄진 것도 신기하고 알바니아도 이렇게 되어서 우리 가족도 비슷하게라도 누리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부모님과 동생들도 일이 잘 풀려서 그나마 죄책감을 조금 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냥 이런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어딘가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바니아란 나라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고 영화 테이큰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범죄의 온상처럼 나왔었죠. 근데 저런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아파트일까 궁금하네요. 저도 저런 데서 살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 사연을 받고 알바니아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경우가 많은 것 같더군요. 내가 행복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알바니아는 인구 넘저거 발전 힘듭니다. 발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인구와 스파르타식 열심히 일해야 우리나라처럼 여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진 기반을 지을 수 있지요.